봐봐. 봄에 따가워. 사계절을 안 타고 한결같이 똑같은 너야.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장수고 맞습니까? 아까 누구시 보니까 아가씨 나 무슨 말이 어때? 너무 멋있다. 야, 이게 뭔 짓이니 너 진짜. 왜 그래?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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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사랑의 꽃이로구나. 야, 근데 너 어디다 너 안돼 안돼 일단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너무 화사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봄 됐다고요. 선생님 제가요. 부르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 그 봄이잖아요. 네. 저와 함께 나가서 첫사랑 얘기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놀아요. 얘가 약간 좀 그 꽃달면 딱 어울릴 것 같죠 지금. 약간 머리에 딱 비슷한 꽃달면 느낌 나는 정말 것 잘 같아요. 어울릴 것 같아. 턱정 학생은 아직 굉장히 튼튼한가 봐요. 야외 활동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네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없어요. 전 벌레도 안 무섭고요. 아무것도 너무 무섭지 무서워요. 왜 우리가 야외 활동할 때 조심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먼저 좀 확인해 볼게요. 않고. 설레는 마음을 조심해라는 건가? 아, 그렇지. 3월에는 야외 활동이 잦아지며 이곳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것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배변장애까지 생겼다 이처럼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당뇨,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심지어 사망까지 부르는 이거 바로 무릎 관절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무릎 건강을 지켜라. 아니 그런데 관절염이 무슨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좀 연결이 아프다. 아이고 죽겠다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절염 뭐 무릎 좀 쑤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통증 때문에 한국인들이 암 다음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라고 해요. 오 진짜요? 더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수업을 함께 들을 전학생이 또 와 있거든요. 전학생 모시고 마저 얘기해 볼게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관절 학생. 관절 안 좋은 애인가 봐. 뭐야? 빠바바바바. 뭐야? 빠바바바바. 얘들아 안녕. 안녕. 반가워. 오늘 장수고로 전학을 온 트로트계 여신이 되고 싶은 스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 아 스팽이 오랜만에 본다 나는. 수케가 너 진짜 경연 때 보니까 노래 열정적으로 너무 잘하더라. 그 아이돌에는 열정 윤호가 있다면 트로트계는 열정 스팽이 있지. 이름 열정 좋아 스팽. 이름 좋아. 가야 돼. 자 우리 장수고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 놓친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 해야차 괜찮아 나 정도면 감사합니다 우리 스케이가 온 건 정말 잘했는데 왜 도대체 이 학교를 전학 온 거야? 내가 좀 어려 보이는데 무릎이 벌써 아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너무나 굽 생활을 오래 했거든 내가. 나도 그래 맞아. 인정. 실제로 봤을 때는 훨씬 사람들이 크게 봐가지고 무대 오를 때는 10cm 이상을 내려와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소리 안 나가나? 요즘 허리도 좀 안 좋고 무릎은 이미 약간 이상 신호가 있었어. 또 한 번 다치기도 했고. 아 다치기를 했었구나. 무대에서. 그래서 살짝 관절염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절염 네. 들어갔구나. 실제로 보면 무릎 관절염 환자 10명 중에 3명이 40, 50대예요. 10명 중에 3명이 40, 50대예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60대 이상의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관절염의 연령도 굉장히 젊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40세 이상의 90%가
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이미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30%가 관절염 증상까지도 발현이 되거든요. 잘했어요. 우리 빈자리로 가서 한번 앉아볼까요? 얼른 앉고. 빨리 와. 너 오늘 졸지 마. 앉을게. 근데 걷는 건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멀쩡한데? 사실 통증이 없다고 진짜로 관절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통증이 없으면 나는 관절염으로 더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증상만으로 관절염을 진단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관절염이라는 거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게 주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연골 때문인데 네. 연골 자체는 신경이 그쪽으로 분포가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연골이 손상이 되는 초기에는 특별하게 움직여도 큰 불편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냐? 내가 이미 통증을 느꼈을 때는 심각한 벌써 상황이네요. 망가진 상태고. 그렇죠. 연골이 이미 다 닳아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뼈의 막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석고급 막대 2개랑 스펀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우리 무릎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가 허벅지 뼈겠죠. 그리고 네. 밑에가 이제 정강이 뼈가 되고 가운데 있는 스펀지가 연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무릎 관절이라고 하면 뼈 사이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내지는 뛰어도 가운데 연골이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마찰이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연골이 닳아서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걸어요. 아야. 보기만 해도 끌리겠죠? 보기만 해도 끌리겠죠? 게다가 뛰게 되면 소리도 이렇게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뼈까지도 뼈잖아요. 나오겠어요.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마찰이 심해지게 되면 뼈는 어느 정도의 미네랄, 무기질 성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이 계속 이렇게 닳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으로 염증이 생기고요. 뼈 골막에는 신경이 있거든요. 네. 생각해보세요. 치아끼리 이렇게 찍 하고 부딪혀도 되게 소름 끼치는 그 느낌이 나는데 뼈끼리 부딪히면 통증도 당연히 더 심해지겠죠. 네. 게다가 이렇게 뼈가루들이 관절강 안에 돌아다니게 되면 걔네들이 또 다른 부분을 찌르거나 다른 부분에 염증을 유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1차의 문제가 아니고 2차, 3차까지도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연골을 최대한 안 닿게 걸으면 안 돼요?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안 돼, 너는 이미 쓰고 있는 무릎이 거야. 차 저렇게 구부러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위험하니까.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덜 닳게 할 수는 있지만 안 닳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연골 닳는 거를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연골 닳는 거를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요? 왜요? 실제로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72%가 여성이에요. 걸레질을 많이 해서 그래. 걸레질을. 정말 집안일 좀 도와줘요 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는 골격근의 차이 때문인 건데요. 여성들이 이 대퇴골부 보면 골반이 더 크고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퇴골의 형성 각도가 더 커요. 더 쓰게 돼 있구나. 지금 보면 이게 골반뼈이고 대퇴골이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성은 골반이 더 크고 벌어져 있으니까 이 각도가 더 많이 벌어져서 18도 정도, 남성은 13도 정도란 말이에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여성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각도가 세니까. 더 오다리 되기 쉽게.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은 근육도 훨씬 양이 적고 연골도 더 얇은데 심지어는 이 각도까지 커서 여기에 그 가해지는 압력이나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출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힐도 신어야 되고. 여성은 고통이 너무 많아. 아 진짜 우리한테 왜 정말. 자꾸 왜 그러는 무릎 거야. 꿇고 걸레질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 결론은 우리 여자들은 관절염에 자유롭지 못하라는 거지. 정말 슬프다. 오늘 만나볼 휴학생도 이런 관절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볼게요. 항상 저 나이 드신 분들 저러고 계시는 거 많이 봤어. 맞아. 지나가다가. 저 무릎 시려가지고 막. 뭐야, 지팡이? 어떡해. 지금 아프신 것 같아.
그러네. 그래서 다리가 아프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성 관절로 앓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아, 진짜 좀 우울해질 것 같은 것처럼. 그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8세입니다. 오, 젊으신데. 아직 50대신데. 이 관절 때문에 어디 다니면은 힘이 없고 잘못돼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지팡이 없이는 지금 못 다녀요. 아이고야. 제가 처음에 통증이 오는 거는 50대 초반에 그게 아프고 해서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파스 하나 붙이고 말고 했는데 화장품 갖고 다니는 화장품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거 주스려고 하는데 딱 앉았는데 찌릿해 오더라고요. 척추협착증이랑 같이 오셨나 봐요. 척추협착증, 무릎관절염. 보기에는 멀쩡한데? 상 없어 보이는데? 보기에는 티가 별로 안 나죠. 그냥 저희 무릎하고 똑같은데요? 그렇지. 근데 초기 관절염은 특별하게 육안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특별히 보이는 게 없다가 나중에 이제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4기까지 오게 되면 염증이 심해질수록 염증 때문에 뼈가 잘못 유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다리 같은 변형이 오기도 하고 내지는 붓고 또는 물이 차거나 하면서 한쪽 그 관절염이 있는 쪽만 비대해지기도 하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오늘의 휴학생. 아, 최대 난간. 계단. 계단. 우리도 계단 오르내리기 싫은데. 여기 계단만 올라가면은 저기가 우리 집인데 내가 여기 계단을 못 올라가고 일로 가거든요. 계단을 왜? 아,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무릎이 올라가면 더 아파요. 무게가 실리니까. 결국 눈앞에 집을 두고도 빙 돌아가는데 그런데 무언가 어긋난 듯 휴학생의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미 걸음걸이도 약간 거의 이렇게 막 팔자로 걸으시는. 한쪽으로. 그 비대칭이고, 그쪽 힘이 쏠리고. 걷는 습관도 진짜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럼요. 평소에 무릎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걷는 자세죠. 무릎 통증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두렵다는 휴학생. 안 겪어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나한테는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꼭 그 이만한 망치 같은 게 누가 내 무릎을 탁 치는 느낌? 정말 아프구나, 저게. 아이고. 모든 게 내 인생이 막 뭐 사라지는 것 같았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랬죠.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솔직히 죽고 싶었어요. 그거는 충분히 그런 마음 생겼어. 눈물이 나. 가슴 아파. 아, 진짜 그랬어. 관절염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릎이 괜찮아지면 다시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없을까? 차라리 여기서 그냥 끝내고 죽자 막 이런 생각. 내 무릎이 아픈 건 괜찮은데 그 대기업에 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70대이신데 그러니까 엄마가 48세이던 그때 저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양쪽 무릎에 오신 거예요. 양쪽 다? 48세에. 근데
가족들한테는 본인의 고통을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전 지금 저 화면을 보면서 우리 엄마 되게 힘들었겠구나. 왜냐면 저는 티를 안 내셨어요. 양쪽이 이렇게 부을 정도로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걸음을 걸을 때 항상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얼마나 걸을 때씩. 아프셨을까. 이제 양쪽이 또 다 오셨으니까. 이걸 이제 한 이제 거예요. 알았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집에 도착한 휴학생. 그런데 소파 옆 테이블에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자세히 보니 생필품 같은데요. 소파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다양한 생필품들을 늘 준비해둔다는 휴학생.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가지고 이왕이면 내 옆에다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이제 쓰기도 하고 물도 마시기도 하고 여기서 다 해요. 거실에서. 움직이면 고통이니까. 그렇죠. 밀려오는 통증에 파스는 어느덧 생필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시골에서 밭농사 하시는 분들도 맨날 저거 붙이고 있잖아. 아니 제 친동생이 골프 선생님인데 쟤는 맨날 파스를 붙이니까 또 살이 헐더라고. 파스도 저렇게 맨날 붙이면. 그래도 파스라도 붙여놓으면 괜찮을까 싶어서 파스 지금 붙이고 있어요. 저도 지금 보니까 파스 붙일 때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쿨파스, 네. 그리고 온열 파스, 네. 그리고 진통소염제 성분 들어가 있는 파스 이렇게 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관절 파스는 진통소염제가 들어간 파스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무릎 관절염은 실질적으로 관절염, 염증이 있어서 아픈 거니까 진통소염제를 통해서 이거를 가라앉혀주는 게 가장 1차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 파스를 붙일 때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휴학생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아프니까 여기에 붙였죠. 네. 혈관은 안쪽으로 해야지 흡수가 더 잘 되죠. 그래서 여기가 아파도 이쪽으로 붙이는 게 더 좋고요. 똑같아요. 팔꿈치 다쳤어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두 번째는 이런 진통소염제가 들어간 관절 파스는 햇볕과 반응을 했을 때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꼭 긴 바지 같은 것들 입거나 잘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소파에서 조금 쉬는가 했더니 바닥으로 내려앉는 휴학생. 힘겹게 밀린 집안일을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그 와중에 또. 이 와중에 청소를 하시고. 아니, 그 와중에 또 저런 건 못 보잖아. 저기 생활 습관이 되어버렸어. 맞아. 우리 어머님들이 엄마가 또 맨날 저렇게 하셨더라고요. 손에 힘도 없어. 손에 힘도 없어. 막 다 안 해요. 근데 앉은 자리만 해요. 여기가 이제 땅에 닿으면 아파요. 그래서 발 하나 이렇게 들고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청소를 할 때도 무릎이 말썽입니다. 내가 무릎이 안 아팠을 때는 진짜 깨끗하게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너무 깨끗하게 사셔서. 어쩌다가. 근데 저러다 보면 손목도 무리 갈 것 같아요. 계속 손목으로 이렇게 짚고. 맞아요. 지금 골반이랑 손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잠깐의 청소에 통증이 허리까지 번져버렸습니다. 관절염 이후 허리 통증까지 생겼단 휴학생. 여기가 아프다 보니까 허리를 뭐 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까지 이게 온 것 같아요. 초기 디스크라 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절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도미노구나. 네, 도미노처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가 아프니까 반대쪽으로 많이 하중을 가하면서 반대쪽 무릎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연쇄적으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허리가 아픈 거는 별개의 문제인가? 허리는 척추협착증이었으니까 무릎 관절염이랑은 별개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천만에. 그렇죠. 무릎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다른 쪽 계속 앉아서 사용을 한다거나 골반을 과도하게 쓰게 되고 골반이 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척추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척추까지도 아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여기 지금 뭐 왼쪽 무릎이 아프다? 오른쪽 무릎으로 계속 기대게 되면 양쪽 무릎이 다 손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 제가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쵸, 한쪽 인대가 아프니까. 보세요, 제가 맞아. 이쪽이 아프니까 촬영장에서 이렇게
자, 이제 회장님한테 뭐 하는 씬이에요. 이게 짝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촬영이 끝났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쪽이 좀 더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온 몸이 이렇게 쏠려가지고 이쪽이 또 아팠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이거 뭐죠? 목발을 목발. 짚었더니 어깨까지 양 아프죠. 어깨가 아팠어. 이제 겨드랑이 아프더니 나중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멍이 든 거예요. 아픈데 찍는 근데 거구나.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 아, 보통이 아니야. 참는 거지. 근데 어쨌건 좀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관절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구부정한 자세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다른 질병까지도 또 동반이 되거나 또는 이 질병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번엔 의자를 가져오는 휴학생.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설거지 하시나 보다. 그쵸. 무릎 안 좋으시니까. 잠깐 서 있는 것조차 어려워 앉은 채 설거지를 한다는데요. 다리가 아프니까 길게 서 있으면 힘드니까 의자 놓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저한테는 나아요. 아픈 거는 못 참아도 불편한 거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저 옛날에 진짜 발랄했고 사람들이 내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웃음이 없어요. 아예 생각도 옛날하고 틀리고 아니 다 틀려졌어요. 옛날 모습 전체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좋고요. 그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울해요. 우울하죠. 네, 우리 엄마 생각나서 또 기분이. 아니, 근데 저렇게 되신 분은 방법이 없나요, 선생님? 사실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도 아직은 1기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선도 가능하실 것 같고 한데 저는 이제 딱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지라고 하는 내용을 혜미 학생이 바로 얘기해줘서 놀랬어요. 휴학생 모습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울하죠. 네, 힘들어요. 그럼 본인은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우울증 많이 오신다고 거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절염이라는 게 단순히 통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울증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네.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2010에서 12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 여성의 경우에 관절염이 있으면 우울증의 위험도가 실제로도 더 높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뭐 걷거나 생활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활동량이 일단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 관절염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 치매나 심혈관 질환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관절에 있는 염증이 올라가나?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니 염증이 올라갈 수 있지. 제가 실험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비커가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빨간 얼음이 염증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무릎 관절염이 생겼어요. 몸 한 군데 이렇게 염증이 생기겠죠. 네. 처음엔 무릎에만 있는데 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퍼져요. 점점 전체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은 혈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에 국소적인 염증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혈관을 타고 주위에 있는 다른 기관들로 이 염증은 다 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염증이 막 돌아다니다가 머리에 있는 뇌혈관 쪽으로 염증이 간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치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염증이 돌아다니다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에 맞거나 관상동맥에 그런 다른 동맥경화를 이 염증이 유발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한 군데에 있는 염증이 여기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심내혈관 질환이나 인지기능과 같은 다른 질병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가 있었어요. 스웨덴에서 한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포함을 해서 전체 46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간도 길어요. 2003년부터 2014년도까지 쭉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장기간 퇴행성 관절염을 앓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16% 더 높았다라고 해요. 아니 이게 관절염이 그냥 무릎 뭐 어디 좀 약간 쑤시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쉽게 생각할 그런 병이 아닌 것 같아요. 미리미리 관리를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귀 기울이라고요? 귀? 누구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얍. 바뀌었다. 이거 기분 이상한데? 소름돋아. 자크 여는 소리 아니야? 이거 뭐 닦는 소리 아니야? 이거는 뭐 가죽 이렇게 슥슥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지? 뭔가 찢는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인지 알아맞추래. 선생님 오셨다. 어머. 차렷. 선생님 기대요. 경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관절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수업을 맡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입니다. 선생님, 왜? 왜 그래? 전 안석정 학생이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근데 가까이 오시는 거죠? 제가 선생님 걱정이 됐어요. 왜? 선생님 오시기 전에 드르륵 딱딱딱 드르륵 딱딱딱 이 소리가 나서 그거 있잖아. 영화에서 해골이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 해골 춤출 때 나는 소리 있잖아. 그거 진짜 맞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선생님 뭐 숨기는 거 없으세요 몸 안에? 뭐 제가 뭘 숨길까요? 뭐 숨기는 거 없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석찬이가 조금 정신이 나갔거든요. 네, 이리 와. 선생님 빨리 와. 드르륵 딱딱딱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빨리.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은 무릎 소리가 세 가지 종류 있는데 이게 무릎 관절염 소리가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난 한 2번째 정도 된 것 같아. 첫 번째는 우리 흔하잖아. 그냥 소리 나면 딱 턱관절 소리 나는 소리. 나 여기서 가끔가다 심심하면 한 번씩 해. 나도. 난 소리 났어.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 염증이거든. 그러니까. 그 염증이 딱딱거릴 일은 없고. 그렇죠. 정답은 3번. 2번. 1번. 2번. 3번. 바로 1번 딱딱 소리였습니다. 어머, 그럼 관절염이야? 어머, 우리 다 그냥. 이거 악관절인가? 사실은 이런 소리는 가끔 주위에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소리죠. 여기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어나 딱 여기 하잖아요. 무릎은 인대나 근육이 지나가면서 뼈를 이렇게 스치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통증이 없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을 때는 과연 관절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과 무릎 관절염 있는 사람의 연골 사진은 확연히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의 무릎 연골 사진은 처음에 달걀 껍질 벗겨놓은 것처럼 보시면 뽀얗고 뭔가 맨들맨들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무릎 관절염 환자의 사진은 완전 다르다. 손상이 너무 많이 됐다. 이 사진을 보면 뭐 보는 것 진짜 약간 소름이 끼치죠. 찢어진 것 같아요. 네, 찢어지고 이게 달걀 껍질이 다 벗겨지고 안에 뭔가 울퉁불퉁하고 색깔도 좀 붉은 빛을 보이죠. 네. 이게 왜 붉은 빛을 보이냐 하면 이제 연골이 벗겨지고 나서 뼈가 노출되면 그게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은 64세 여성 환자였는데 15년 전에 계단 높은 데서 조금 내려오면서 삐걱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연골이 찢어지면서 계속 악화가 되고 이제 15년 지난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힘들어서 내려갈 때는 뭐 손을 하나 짚고 내려가야 되고 이제 뼈끼리 부딪히니까 다리가 이제 휘어져요. 그러면서 이 뼈끼리 부딪히는 그 통증 때문에 삶에 굉장히 질이 떨어지신 그런 분이죠. 사진만 봐도 벌써 제가 아파요. 저는 저 사돈 어르신이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인공관절? 그거 넣으셨다고 이번에. 저도 엄마가 이게 물이 계속 차가지고 두 쪽 다 수술하셨어요. 주사로 물 빼는 뭐 그런 정도는 봤어요. 주사로 물 201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6만 5천 명 정도가 수술을 했었어요.
한 해에. 와. 그런데 2019년도에는 7만 7천 명, 7만 7천 명. 그러니까 아주 많이 높아졌죠. 진짜 많이 한다. 그만큼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선생님, 관절염에 문제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지금 우리 혜미 학생처럼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무릎 수명은 연골 3mm에 있습니다. 3mm요? 무릎이 있으면 이게 뼈를 덮고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네. 연골이고 이 두께가 3mm라는 겁니다. 예, 쉽게 표현을 하면 껌인데 껌 3개를 합한 정도. 이 정도 두께입니다. 이 정도 두께지만 이걸 가지고 평생을 써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잘못만 해도 툭 부서질 것 같은데 그 얇은 3mm를 어떻게 평생 지켜요? 궁금하시죠? 네. 무릎 연골을 지키는 방법은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알죠. 대퇴사두. 대퇴. 대퇴사두근 우리 몸의 허벅지의 앞쪽에 있는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그러고 앞쪽에 있으면서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은 체중을 소화를 시켜요. 이 근육이 좋으면 좋을수록 무릎의 충격을 적게 하고 이 근육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무릎 연골이 닳을 확률이 적어지니까 대퇴사두근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 보호대. 혹시 대퇴사두근 튼튼하게 하는 운동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때 이걸 했습니다. 왜? 제가 이제 날 보러 와요라는 노래를 하면서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이걸 했거든요. 이 춤 동작이에요? 네, 이거를 그 붐 씨가 스케이트 춤이라고. 진짜? 네, 근데 왠지 지금 대퇴사두 말씀하시니까 이쪽에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경연을 하면서 이렇게 허벅지 힘이 빡 들어가면서. 이거 맞나 모르겠는데 선생님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무릎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력을 실은 걸 안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누워서 천천히 여기다 인식을 하고 이러면 무릎도 안 아프고요. 여기도 운동이 되고 여기도 운동이 되고 여기도 다 운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개발한 운동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석장 학생 그 운동도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과 동시에 복근 운동도 네, 같이 맞습니다. 되고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이니까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숙경 학생하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 스케이트 운동은 허벅지에 좀 더 압력을 줘서 더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니까 시범을 보고 같이 한번 해봅시죠. 알겠습니다. 예, 스케이트 운동은 허벅지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인데 먼저 왼쪽 다리에 무릎에 힘을 주면서 살짝 굽히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무릎이 발꿈치 앞쪽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면 무릎에 지장이 초래하고 압력이 높아져서 안 좋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는 그 스케이트 타듯이 미끄러지면서 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을 왼쪽 다리 무릎 위쪽으로 팔을 당겨주시고 반대쪽 다리는 밀어주시면 이거 진짜 거의 되겠습니다. 스케이트 예, 그렇습니다. 동작인데요? 선생님 엉덩이 근육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오른쪽 왼쪽을 한 번이라고 생각하셔서 20번 정도 하시면 무릎을 보호하는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정말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무릎 관절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신 스케이트 운동 열심히 하셔서 무릎 건강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아니,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 스케이트 시작, 감사 시작. 감사합니다. 현명하게 관절을 관리하고 있다는 오늘의 우등생. 그래서 어떤 희망이 보이잖아? 첫 장면이. 강원도 원주. 자연이 숨쉬는 이곳에 사는 우등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 멀리서 나타나는 한 여인. 뛰어온다. 통통통 뜨시는데? 살살 뛰시는데 여유롭게 조깅을 즐기고 있는데요. 도깨비? 뭐야, 관절을. 날이 좋든 날이 좋지 않든
무릎 쑤시는 일은 없다는 오늘의 우등생. 빠르다는 뭐야? 바라보고 있어. 오, 와우.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한 54세 김정원입니다. 야, 와, 극복이 된다. 극복했어. 이렇게 자유롭게 뛰는 일은 아직도 꿈만 같다는 우등생. 한 30년 전? 네, 그때로 기억하고 있고 너무 몸 상태가 너무 아프고 걸을 수 없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짜 막 이렇게 걸을 수 없을 때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어머, 대박.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었다는데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뼈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과 뭔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느낌, 서로 뭐 어긋나 있는 느낌,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대로 걸음조차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에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다는 우등생. 저 자세가 제일 안 좋은 건데. 점점 심해지는 무릎 통증은 그녀를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재즈 댄스 강사를 하면서 보통은 이렇게 서서 구령으로만 해주거나 그러는데 모든 시간을 다 제가 직접 뛰듯이 다 그렇게 뛰면서 그러면서 음식은 제대로 섭취 못하고 하루에 제가 커피만 30잔씩 마셨거든요. 하루에 커피 30잔을 어떻게 먹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뭐 관절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실 막 위기감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제 스스로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면 이거 춤도 못 추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됐죠. 너무 무리를 했구나. 하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해냈다는 우등생. 지금은 되게 건강해졌다고 진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건강하다.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도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등생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에? 갑자기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함께 춤춥시다. 음악 소리와 함께 등장한 우등생. 그대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둠칫둠칫.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현란한 발놀림. 야, 한두 번 쳐본 솜씨가 아닌데요. 예사롭지 않지? 네, 많이 하셨네요. 어우. 하하하, 일단 흥은 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춤이죠? 원투 차차차. 차차차차. 제가 지금 신나게 추었던 것은요. 라인 댄스예요. 그래 옛날 춤이야 저거. 사실은 너무 과격하지 않고 무릎이나 또 어떤 관절에 그렇게 많은 무리 주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고 또 동작이 많지 않아서 반복이 되는 동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좀 신나게 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고 있어요. 상체도 많이 쓰는구나.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관절이 좀 안 좋을 때는 걷는 거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라인 댄스라는 자체가 좀 많이 워킹을 좀 많이 해요, 동작이. 그래서 저는 좀 즐겨 하고 있어요. 지금 우등생이 추는 라인 댄스 보셨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 걷는 속도랑 정말 비슷한 정도의 빠르게요. 너무 BPM이 빠르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잘 추다 보면 걷는 것보다는 살짝 더 중등도 정도 강도로 되면서 너무 관절을 많이 쓰거나 무리하지는 않으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도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의 동작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근육은 적당하게 유지를 하면서 지금의 리듬감을 찾고 재미있게 그리고 긴 시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을 잘 택하신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걷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관절염의 강도가 심하신 분들은 수영장에서 걷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 정도의 라인 댄스나 일반 걷기, 가벼운 조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초기이실 때 가능한.
이번에 우등생이 가져온 건? 에? 웬 대야? 이건 또 뭔가요? 뭐지? 발신나? 조격하나? 그리고 또 무언가를 가져오는데요. 아하, 이건 마늘 껍질과 차 같아 보이는데요. 저걸로 뭘 하려는가 했는데, 에? 마늘 껍질을 그대로 물에 넣습니다. 오징어 껍질을 왜 저기다 넣어? 마늘 껍질이 육수네, 육수? 마늘 껍질 육수 내는 것 같은데? 정말 육수라도 내는 걸까요? 마늘 껍질 다음 재료는 우등생의 발? 약간 꽃차 같아 보이기도 하지 않아요? 조격을 하시는. 아, 좋다. 아,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 마늘 껍질 우린 물에 조격을 하면서 그야말로 힐링하는 우등생. 어우, 좋아 보인다, 좋아 보여. 그리고는 아까 준비한 따뜻한 차까지 마셔주면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저 차 마늘차 아니야 혹시? 우리가 조경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늘 껍질은 굉장히 항암 효과도 있고 또 이 피로를 풀어주는데 되게 좋아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오.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아, 얘는요, 그 젖골목하고 그다음에 마늘 껍질, 그다음에 수염, 옥수수 수염. 아, 젖골목. 30그루 키우고 있지. 한 9시간 이상 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항상 먹어요. 왜냐면 이제 뼈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걸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어요. 물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면역력과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 음식이 마늘이잖아요. 네. 예. 이게 왜냐면 마늘 자체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인데 이 폴리페놀 성분은 주로 껍질에 더 많아요. 아, 그렇구나. 마늘 자체보다는. 그래서 폴리페놀의 이 항산화 효과는 항염, 항암 효과랑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관절염도 염증이다 보니까 항염 효과가 있다고 하면 관절염 개선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젖골목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젖골목이 우리나라에 그 젖골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뼈, 관절 여기에 정말 특효야, 특효. 난 처음 봤어요.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말려서 끓여 먹는 거야. 그리고 젖골목이요, 선생님. 그 어린 나무 순을 나물로 해 먹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 꽃도 있고. 새로운 방법이네요. 제가 그것도? 30그루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드디어 또 주방에 먹는 거. 뭘 드실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관절관리 우등생의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자, 먼저 재료는 달걀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재료가 있다는데 우등생이 꺼낸 것은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나 아보카도 엄청 좋아. 좋지, 훌륭하지. 저도 이제 어떤 그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저도 그때부터 이렇게 관절에 좋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해먹기 시작했어요. 아, 관절에 좋구나, 아보카도가. 먼저 아보카도를 반으로 썰어 씨를 제거해 주시고요. 달걀이 들어갈 정도로만 아보카도 과육을 파내주세요. 달걀 하나를 톡 까서 넣고 후추와 소금을 솔솔솔 뿌려 간을 맞춰주세요. 기호에 따라서 찜기나 오븐에 달걀이 익을 때까지만 구워주면 아보카도 달걀찜 완성이랍니다. 괜찮다. 괜찮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맛도 최고랍니다. 이 맛이야.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폭풍 흡입하는 우등생.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뭔가를 먹는데요. 우등생이 매일 챙겨 먹는다는 이것은? 또 뭐 드시는데? 뭘 드셨어 지금? 뭐요? 제가 방금 먹은 건 콘드로이친이에요. 콘드로이친. 와. 전에 어떤 분이 이 콘드로이친을 먹으면 관절에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되게 관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통증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뼈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가볍다, 편리하다, 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 콘드로이친은 근데 그냥 뭐 특정 성분이라기보다는 연골 안에 있는 주 구성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골이 굉장히 말캉말캉하면서도 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수분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콘드로이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여기 이렇게 흡수를 해주는 게 연골의 역할이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이 우리의 연골이다라고 하면 콘드로이친은 그 안에 들어있는 솜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섬유, 이제 조직을 연결해주는 섬유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충격을 흡수해주는 거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연골 안에 콘드로이친이 충분해야지 연골이 탱탱하고 흡수도 잘 되겠죠. 사실 특별한 바람은 없어요. 다만 이전처럼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이대로만 그냥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꾸준히 유지만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파이팅! 씩씩하시다. 3년 전도 아니고 30년 전에 이렇게 발생한 이 관절염 정말 관리 잘해오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콘드로이친. 실제로 콘드로이친이 제가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전부터 이 관절 건강에는 이제 도움이 되는 소재로 많이 알려져 와 있던 소재인데요. 그래서 이 콘드로이친은 걷는 것, 즉 보행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6개월 동안 한 그룹은 대조군으로 그냥 위약을 섭취를 시키고요. 다른 한 그룹은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꾸준히 시킨 거예요. 이후에 이들의 보행 능력을 관찰하기 위해서 20m 걷기를 한번 다시 시행을 해봤어요. 위약군 같은 경우는 0.1초 정도 단축이 됐대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군은 2.8초나 단축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엄청난데? 그렇죠. 저는 이제 요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신호등이 있을 때 건너먹 걸 때는 이렇게 웬만큼 몇 초 남으면 막 달리잖아요. 그렇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요새는 딱 한 반이 지나가면 부딪힐 이유가 없어. 여유롭게 가자. 천천히 기다리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나도 그래, 나도. 무리 안 하시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걷는 게 개선이 되려면 사실은 통증 때문에 못 걷는 거다 보니까 통증이 개선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콘드로이친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서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연구는 관절염이 실제로 있는 환자에게 3개월 동안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관절 통증이 45%나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통증까지 개선을 해요? 완전 신기하다. 와, 대박. 실제로 콘드로이친이 이 관절 사이 간격을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너무 훌륭한데? 2년 동안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았던 위약을 섭취했던 대조군을 비교를 해봤을 때 대조군은 관절 간격이 평균 0.13mm 감소했대요. 그런데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은 관절 간격에 큰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유지시켜주는구나. 그렇죠. 콘드로이친이 통증을 완화하는 기전이 단순히 연골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염증을 완화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것도 있어요. 신기하네. 요거는 제가 실험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위에 허벅지 뼈, 밑에 정강이뼈, 무릎 연골이다라고 볼게요. 여기에 염증이 생겼어요. 딱 봐도 빨갛게 이렇게 염증이 좀 올라왔죠. 네. 이 상태에서 콘드로이친을 우리가 꾸준히 섭취를 한다. 그러면 이번엔 콘드로이친을 한번 먹어볼게요. 콘드로이친을 먹을 때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한번 쭉 뿌려볼게요. 오, 점점 연해진다. 염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선생님? 염증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네네. 앞서서랑 봤을 때도 훨씬 더 이렇게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도 줄여주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능력도 좋아지게 되겠죠. 그 소염, 항염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와, 대박. 선생님, 모든 명절에 사실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관절염도 예방이 중요한데 저희가 콘드로이친을 꾸준하게 섭취를 하면 관절염 예방이 좀 가능할까요?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써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인 거잖아요. 근데 콘드로이친이 우리 몸속 3mm인 무릎 연골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심화 수업에서 배웠어요. 3mm를 지켜라.
자, 이 관련된 연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힘줄을 둘러싼 막이 활막이라고 하는데 이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활막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 활막염에 징후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위약금 같은 경우는 12개월이 지난 후에 연골의 부피가 6.12%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콘드로이친을 섭취했던 군은 3.71% 감소를 했어요. 어쨌건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점점 줄어드는 건 막을 순 없어요. 그런데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는 이 속도를 훨씬 늦출 수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콘드로이친은? 보통은 콘드로이친을 포유류나 아니면 상어의 연골에서 많이 추출을 해요. 예, 포유류 같은 경우는 소의 연골에서 주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 소의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이 상어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보다 체내 흡수 속도가 4배나 더 빠르다고 해요. 선생님 그러면 다 좋은데 우리가 또 뭐 주의할 점도 있지 않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일 권장 섭취량 1200mg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알러지 체질이시라거나 내지는 수술 전후의 상황이 있으신 분들 임의로 섭취를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숙행 학생 오늘 수업 어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건강한 거는 모든 게 뻣뻣해지면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노래할 때도 이렇게 긴장하면 노래가 더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 긴장을 풀고 릴렉스가 제일 중요하듯이 몸도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게 되게 관절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무릎 아픈 일은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를. 자,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도 다 치료되시고 다. 우리 선생님까지 절대 안. 자, 우리가 수업 잘 들었네요.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살기 위한 체육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몸의 근육은 자연스레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몸도 점점 말라가고 힘이 붙이고 그래서 자연의 섭리 아닌가요? 이제 근감소증은 질병이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예 질병이에요? 근육의 영향을 보려면 근육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의 움직임까지도 다 사수하고 있거든요. 무릎 건강 자가진단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맞다. 10초 동안 양반다리 한 상태에서 손을 짚지 말고 그 곧장 일어나는 동작을 취해 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또는 무릎 자체 주위에 근육이 약하거나 이게 연골 자체가 염증이 생기면 일어날 때 아파서 잘 못 일어나는데 아프니까 힘이 빠지고.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